무정부주의는 국가와 법 또는 감옥, 사제, 재산 등이 없는 사회를 지칭한 것인데 요즘 일상적으로 혼란, 무질서 등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무정부주의는 하나의 사회 철학이며 정치 이념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모든 억압적인 힘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연은 설계자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신의 존재가 자연의 존재를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추론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들판을 지나면서 내가 돌멩이를 하나 찾다고 하자. 그리고 그 돌멩이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가 질문받으면 그 돌은 내내 거기 놓여 있었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땅 위에서 시계 하나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그 시계가 그곳에 있게 되었는가를 질문받으면 거기에 내내 있었다는 대답은 거의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시계를 조사하면 시계의 여러 부분들은 하나의 목적에 맞도록 조직되어 있고 그들 부분들은 움직일 수 있도록 형성되어 시간을 가리킬 수 있도록 규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결론, 즉 그 시계가 분명 제조자가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시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용도를 설계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돌멩이는 어떠한가? 시계에 적용되는 대답이 돌멩이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가? 유비추리로 불리는 이 논증은 잘못된 것일까? 위의 논증은 기본적으로 유비추리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발견한 시계와 자연의 유사성을 설명하고 시계에는 설계자가 있다는 중간 결론을 이끌어낸 후 그래서 자연에도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 시계를 만든 사람의 존재이고 따라서 자연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신의 존재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논증에서 시계를 자연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논증의 구조는 더 이상 유비출의 형태가 아닙니다. 문제의 주장은 자연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진화론적 입장인 우연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의 이유는 아무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즉, 우연설이 정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혹은 유물론에 해당하는 질서설과 법칙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의 이유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인과법칙이 행위자를 전제한다는 목적론적 세계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물론 인간의 행위까지 기계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현대 과학의 경향에 비추어 보아 이 견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이 논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설, 즉 자연은 설계자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는 가설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신의 존재가 자연의 존재를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추론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가 자연을 설명하는 유일한 설명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최선의 설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논증의 결론에 찬성하는 입장은 자연을 설명하는 더 좋은 다른 설명이 없다는 사실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다른 설명도 얼마든지 신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과 최소한 같은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의 가설을 정리해 알아봅시다. 첫째, 우리가 시계가 조립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그것이 결론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 그 시계가 때때로 틀리거나 거의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결론을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설계로서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계가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거나 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몇 부분이 시계 속에 있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반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몇 있다고 해도 그것이 논증에 어떤 불확실성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넷째, 시계가 물질들의 가능한 결합 형태 중의 하나이며 시계를 발견한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내부적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고 이 형상이 다른 구조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지금 발견된 시계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해도 그 시계의 존재를 설명했다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사물에는 질서의 원칙이 있고 시계의 부분들을 현재의 형태와 위치로 만들었다는 대답으로 시계에 대한 탐구가 더 만족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서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시계를 알지 못했으며 시계 제조자의 능력과는 구별되는 질서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전혀 형성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그 시계의 기재가 그것이 고안품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단지 그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할 뿐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시계가 단지 금속의 법칙에 의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크게 놀랄 것입니다. 어떤 법칙을 어떤 사물의 작용 요인으로 여기는 것은 언어의 악용입니다. 법칙은 행위자를 전제로 합니다. 이런 행위자와 힘없는 법칙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그 사건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 결론에 참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논증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목적의 유용성과 목적에 대해 수단이 공언하는 바와 적용되는 바도 압니다. 이 몇 가지는 알지만 다른 것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다른 것에 관련된 우리의 의혹이 그 추론의 확실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불신까지 낳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시계가 그 전에 있던 다른 시계, 또 그 이전에 있던 시계, 이리하여 무한히 그 이전의 시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듯이 그 문제성을 훨씬 뒤로 미루어도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주제에 관해서 조금도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고안품은 아직도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설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고안품이며 설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게 한 모든 점들이 자연의 작품들 속에 있습니다. 즉 자연의 고안품은 그 기구가 복잡하고 미묘하고 진기하다는 점에서 예술가의 고안품을 능가하며 수나 다양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연의 고안품은 인간 지능이 만든 가장 완벽한 생산품보다 훨씬 기계적이고 고안품다우며 그들의 목적에 더 적합하고 더 어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